남궁입니다. 신문에 칼럼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그 칼럼을 재밌게 보신 분도 있고 또 보시면서 짜증내신 분도 있고 한데 그 대학생들 중에서 제가 쓴 칼럼을 보고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자기 칼럼을 자기가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신문 칼럼이 매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못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플러스 김민종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김범수하고는 되게 좀 닮은 데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속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아, 경영학과요? 네. 경영학과인데 그 칼럼에서 제가 경영과 관계된 건 쓴 적이 거의 없는데 어떤 게 제가 문화 콘텐츠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네. 아무래도 문화 권력에 관한 글을 하나 쓰셨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권력이 약간 좌파의 경향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이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제동이라든가 김미화 같은 그런 연예인들의 정치 활동이 좀 너무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혹은 그게 너무 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정부가 좀 이렇게 문화 활동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이제 교수님이 쓰신 글을 제가 봤습니다.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좀 여쭤볼 게 많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좌파적인 감성이 되게 많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나리오를 이제 가르치는데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뭐냐면은 서울대 나와서 삼성 들어가는 얘기. 재미없거든요. 뭔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태에서 사람이 큰 벽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이제 영화의 소재로 쓰여요. 네. 그러다 보면은 주인공을 가로막는 것은 대부분 다 구세대, 구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를테면 다윗 신드롬 같은 건데 네. 지보다 등지 콘놈만 보면은 뭘 던지고 싶어하는 증세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그런 그 아이콘이고 골리앗은 그것과 맨날 싸우지만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이런 공식이거든요. 그 정권이라는 거,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이제 아까 그 잠깐 얘기했었는데 정권을 놓고 싸우는 여야가 됐건 좌우가 됐든지 간에 그 결국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투는 전부 다 이제 문화, 예술, 약간 빗나감, 교육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이고 그게 4년, 5년 누적돼가지고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된다. 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들이다 보면 그 되게 여론을 쉽게 가져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연예인들의 정치 활동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는 보면은 작게는 이제 뭐 투표 동력, 뭐 이게 뭐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쳤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자꾸 생겨나면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연예인 개인뿐만이 아니라 되게 약간 세력화가 돼서 방송사, 언론사나 뭐 이제 뭐 아나운서 앵커들까지 합심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론을 한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연예인들의 정치 참여 혹은 이제 그런 정치색을 드러내는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예인들이 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국 문제는 잘 안 건드리고 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통 흔히 말하는 휴머니즘이 작동하는 그런 사안에 많이 관심을 가지지 국내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미국도 뭐 기껏 해봐야 무슨 조지 부시 그런 줄 아시 말했던 마이클 무어나 쇼펜 정도 이 정도지 그렇게 비판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와 어긋나는 것들을 비판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는 이 노스코리아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예인들의 한마디 한마디 파급력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는 세대가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고. 나머지 긍정적으로 보고 유명한 이제 외국 아티스트 중에서는
거의 박사 수준의 네. 실력을 가지고 전문가 토론에서 하나도 안 밀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다니는 분들 보면 뭐 여기 제주도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 해가지고 그냥 네네. 뭐 제주 찍고 뭐 강주 찍고 해가지고 찍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 김여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쌍용차 문제, 그 문제도 그렇고 네. 이제 예전에 쇠고기 파동 때도 이제 또 다른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이제 자꾸 이제 여론이 더 이렇게 뭉치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 또 이제 그런 집회 같은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또 마치 진실인 것처럼 뭐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경향,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 자제해야죠. 그건 안 되는 건데, 김여진 씨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네. 감성을 갖다가 이렇게 자극해요. 그건 이제 막 이 여린 여자 목소리로 네. 우리 뭐 노동자들이 뭐 다치고 쓰러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전선동인지 아니면 연예인의 사회 참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5.18 때도 그 전옥주라는 여자가 이렇게 밤새도록 5월 17일 날 밤에 이렇게 17일 아니고 그 이제 그 도청 싸움 마지막 전날 광주시내 돌면서 선동적인 목소리를 했던 이런 것들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는 건데, 그거는 그 당사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질문도 하나 대답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약한 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감정만 자극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또 이제 영화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데, 영화가 사실 그런 문제가, 제가 사실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작년에도 이제 뭐 26년이라든가 뭐 혹은 또 뭐죠, 남영동 같은 1985? 1985. 네, 그 영화, 뭐 그런 영화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뭐 반미를 좀 일으키는 괴물 같은 영화도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군을 좀 악하게 표현하고,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잠재된 의식에 뭔가 이렇게 각인되는 역할을 영화가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 감독들이 또 이제 좀 뭔가 반미적이고 또 친북적인 성향 혹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색을 이렇게 강하게 드러내는 사례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나서도 뭔가 깨름칙하고 너무 한쪽의 입장만 설명하는 건 아닌가,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좌파 상업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진짜 좌파가 아니고 그게 흥행 코드라는 걸 얘네들이 알아요. 반미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 정부의 무능력을 건드리면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북한의 그 정치 권력과 관계 있는 그 권력이 실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친근한 이웃처럼 만들어내는 작업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게 먹히는 이유가 이제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출판운동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프로파간다 이루어졌고, 80년대 무슨 마당 뭐 민중고 이런 거 같은 거 하고, 그다음 전교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지금 35년, 40년째 지금 누적된 불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은 편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그 사회에 많아야 되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네,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군대를 갔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나라 이런 나라를 왜 지키나, 이런 군인들이 가득 차 있는 군대가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뭐 파악을 하는데, 바로 이걸 세상 탓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이런 뭐 학벌주의 때문에 안 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그 대처 의사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회 같은 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일단 주관적, 이 능동적으로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개인만 있을 뿐이지, 사회라는 건 실은 없다는 것.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 좋아지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이유를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제작자나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 되기 때문에 혹은 그런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먹고 살려고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좌파 상업주의 혹은 이제 좌파 경향 문화가 약간 좌경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은 이제 그 반대에 이제 뭐 좀 우리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반체제적인 게 아닌 그러니까 좀 체제를 좀 더 이렇게 뭔가 미화하는 영화 혹은 이제 대통령이나 뭐 혹은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런 약간 정권을 이렇게 좀 미화시키려는 혹은 잘못된 걸 덮기 위해서 하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은 또 이제 지금은 많이 찾아보긴 좀 힘들잖아요. 또 체제를 옹호하는 영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좌파 상업주의 혹은 좌경화된 문화 권력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옳은 건지 그런 거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반격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우파 쪽에서. 근데 이제 제일 그 끔찍한 반격이 뭐냐면은 삼류 반공 영화 만드는 거 이제 이게 가장 끔찍한 반격입니다. 개봉할 때마다 좌파가 100만 명씩 늘어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예가 있었나요? 70년대, 80년대 나왔던 반공 영화들 보고 나면은 믿어지지가 일단 군인이 총을 안 맞잖아요. 북한 이제 그거 되는데 우리한테 6.25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던 동시에 가장 휴머니티가 많이 살아있는 그런 전쟁. 이것은 그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가장 좋은 소재 중에 하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아마 그 한 2작품이가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디더라? 무슨 장진호 전투를 다룬 작품들이 중국에서 하나 되고 미국에서 하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 각자 만들어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것은 미국의 위대한 승리, 중국에서 만든 것은 중국의 위대한 승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면은 한국 6.25 전쟁은 무궁무진한 소재를 제공하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애국심이라는 거,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도가니 같은 작품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좌파 영화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안 하는 거가 도가니야말로 그건 진짜 우파에서 만들 만한 영화였다.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끔찍한 논리 가둬놓고 이건 사실은 좌파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놓친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집단보다 개인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문화 예술은 좌파적인 성향으로 만들어져야지 그 감정선이 흘러가기 때문에 완벽히 차단할 수 없고 다만 거기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정치성을 뒤흔드는 그런 논리를 깔고 있는 작품들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좌파 상업주의 혹은 좌파적인 영화를 볼 때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보더라도 재밌으니까 뭐 즐길 걸 즐기고 이렇게 봐야 된다. 즐길 걸 즐기고 조금씩 반론을 내주게 되면은 지금 그리고 관객들이 그 좌파 영화 이렇게 상영하면 그 말 다 믿질 않아요. 예전에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정희 여사가 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치를 떨거든 그 얘기만 나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일테면 이제 일베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반발심 같은 건데 진보 염증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게. 386도 싫고 진보도 싫고.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올바른 그런 얘기가 좀 전달이 되면은 뭐 일베는 또 나름대로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데 일부는 좀 이렇게 그 건전한 이념을 가진 뭐 청년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막 바른사회 시민회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이런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떠드는 거 대신에 30대, 20대에 젊은 그 보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자리를 갖다 양도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저를 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좋다는 얘기지. 나라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배우는 건 좋아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려는 느낌보다 진짜 이렇게 궁금했던 내용들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화 권력, 뭐 좌파 문화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뒤숭숭하게나마 이렇게 좀 흔들어 봤습니다. 뭐 나중에 추가로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은 또 추가로 또 자료를 또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와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또 성실하게 칼럼을 쓰라고 이렇게 말없이 자책은 제가 하는 거군요. 말없이 이렇게 저를 갖다가 압박해준. 네. 뭐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명당 소설 탐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